안녕하세요. 금일은 HLB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HLB가 코스닥 대장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반기에 시판 이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자금들이 HLB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역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그만큼 이 하반기에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신고가에 진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기 종목들만 보더라도 인기 순위 1위가 삼성전자고요. 2위가 유한양행, 4위가 HLB, 5위가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자금들이 반도체를 팔고 바이오 관련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인기 종목 순위만 보더라도 5위까지가 바이오 관련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에코프로 그룹이 인기 순위를 장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인기를 끌다가 반도체를 팔고 바이오 관련주를 사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위 5% 고수의 선택, 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이오 관련주로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바이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HLB나 HLB 생명과학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8,000원대 인근에 추천을 드렸고요. HLB 그룹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HLB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라는 이슈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LB 리보세라닙 FDA 재도전, 빠르면 연내 결과 예상. 20일 HLB에 따르면 HLB는 FDA 간암신약 리보세라닙과 중국 파트너사 항소지약의 면역 감문 억제제 캄렌리주맘 병용요법의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FDA 허가에 재도전합니다. HLB 관계자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 제출하는 것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새벽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FDA는 재심사 서류를 접수하면 클래스 1과 2로 나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간단한 수정이나 추가 정보만 필요한 사례를 클래스 1으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되면 최종 허가까지 최대 2개월 기간만 소요되고 클래스 2로 분류되면 승인 여부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리보세라닙은 빠르면 올해 내인 11월 중에, 늦으면 내년 3월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HLB 관계자는 허가 일정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빠르면 올해 내 아니면 내년 초가 될 것이라며 FDA가 서류를 받아본 뒤 클래스 1, 2 여부를 다시 통보해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리보세라닙이 유한양행 폐암 치료제 렉나자에 이어 FDA의 문턱을 넘은 국산 2호 항암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LB의 시세를 미리 엿볼 수가 있는데요. 유한양행 시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도 결국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HLB의 1차 시세가 바로 이 구간이었고요. 이 매도 시점 알려드렸고요. 매수 시점 다시 알려드렸고요. 하락 시기 알려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시세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고점이 129,000원이고요. 시판을 성공하지 못해도 129,000원을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는 선 반영,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대감이 강력하다 보면 전 고점을 뚫고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인데요. 역대 최고가 바이오 관련주 동반 강세. 역시 대장주가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신호가 동일 업종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건데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에 장중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가 바로 바이오 관련주죠. 연구개발비를 빌려와서 연구를 하는데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투자금이 확대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됐을 때 이자가 적어지게 되면 투자할 곳을 그 자금들이 찾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바이오 회사들의 투자금이 유입이 되고 바이오 회사들이 자금을 구하기가 수월해지고 이자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은 바이오 관련주에는 최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수혜 같은 경우도 중국 회사랑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회사들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최대 수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다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 통과로 국내 바이오 기업이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바이오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지금 상황은 달러 약세로 가고 있고요. 엔화 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고요. 투자 자금의 향방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작으로 현금으로 5% 넘는 수익을 쉽게 얻는 시대가 끝나면서 투자자들은 전략 수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현금이나 미 국채의 매력도는 낮아지고 다른 상품이나 시장이 부각됩니다. 그동안 제로금리였던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미국 증시의 기술주나 멕시코, 호주 등 고금리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했습니다. 미국 금리는 내려가고 일본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여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여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일본 금리 인상 후엔 투자자들이 급하게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며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고금리 시기에 미국 주식이 강세였고요. 이 시기고요. 금리를 내리게 됐을 때 금리 인하 시기엔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상품들이 인기를 끈다는 건데요. 미국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에서 자금이 이탈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죠. 미국 금리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 미국 내 자금이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 증시가 올라야 전 세계 증시가 좋고 미국 증시가 내려가면 전 세계 증시가 나빠진다. 이 공식이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주식을 팔고 유한 양행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어야만 미국 내 자금이 유입되고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야 합니다. 저금리 시기엔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이 폭등하였고요.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이 폭락했습니다. 예전처럼 금리가 0%대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예전처럼 부동산 시세가 오른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1% 이상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반등은 가능합니다. 이전처럼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유동성 자금이 2020년에 비해 풍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빚이 많죠. 금리가 예전처럼 0%대로 가기는 어렵고요. 아파트는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유동성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아파트 시세가 폭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이 HLB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이 바이오 관련주를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